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가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아니, 어제 제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다뤘는데, 오늘 바로 방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첫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 한 7월에서 한 9월 정도. 자, 이 정도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5월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그것도 아주 확실한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상대 부총재, 와, 이분이 이렇게 매파적인,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상대 부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결국 금리를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면서 결국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매파적으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자, 그것조차도 그냥 좀 우야무야 이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와서 엄청난 사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피벗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피벗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쫙 가던 게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어떤 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어서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코멘트를 그냥 그대로 한번 좀 옮겨봤는데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피벗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대전환기다, 이런 의미까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자,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런 표현을 하니까 보통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얘기했던 게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 성장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0%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지금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 한 0.9% 이 정도 생각했던 게 지금 거의 한 1.7%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분기도 좋은데 지금 2분기도 꽤 좋게 나올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대한민국, 이 반도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강하게, 사실 한국은행 같은 이런 기관들은 좀 보수적인 기관들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당연직 이제 금통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렇게 두 번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고, 자, 더더구나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보다는 더 길어질 것 같아.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유상대 부총재가 같이 공감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전망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이게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 그런데 한국은행,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 자, 그것 때문에 금리에 대한 피벗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SK 하이닉스 정말 좀 무섭죠. 멀미가 날 정도다. 144만 7천 원.
야, 140 꿈의 숫자가 나와서 144만 7천 원. 야, 150만 닉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야, 그게 가능할까? 자, 오늘만 16만 천 원, 무려 12.52%가 오늘 상승을 했죠. 거의 13% 가까운. 자, 안 그래도 지금 13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었던 게 그것도 지금 높다. 아, 이거 이제 거의 고점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144만 7천 원, 16만 1천 원, 12.52%, 13%가 오늘 날라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연간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20만 닉스. 자, 이게 불과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에 20만 닉스. 자,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될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야, 50만 닉스? 100만 닉스? 100만 닉스? 야, 이게 이제 정말 150만 닉스가 지금 뭐 애프터에서 지금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44만 9천 원. 와, 그거까지는 애프터에서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뭐 150만 닉스도 뭐 지금 뭐 내일도 만약에 이 추세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20만 닉스에서 이제 100만 닉스를 넘어서 지금 150만 닉스에 완전 지금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 20만에서 150만이면 몇 배죠? 7배, 뭐 7배가 지금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결국은 다들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시장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격으로 수치로 이렇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다. 일단은 이렇게 물론 뭐 여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됐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그만큼 날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뭐 파업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5%, 5.44%면 상당하죠. 이것도 5.44% 상당합니다. 그래서 24만 2,500원. 자, 여기도 어쨌든 간에 23만 원을 지금 넘어서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도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을 사실 뭐 파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다들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5% 이상 지금 오늘 날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보시는 것처럼 5만전자, 1년 전에 5만전자, 6만전자. 자, 이렇게 되는 게, 야, 10만전자, 야, 20만전자, 야, 결국은 23만전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25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추세라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지금 뭐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게 지금 뭐 유상대 부총재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조금 자, OECD가 사실 올해 성장률로 우리나라를 뭐 전쟁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1.7%까지 낮췄어요. 사실 낮췄는데 1.7보다 더 낮췄던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7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만약에 이 성장률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다. 최근 들어서서 이런 성장률이 없었었죠. 그래서 2.7%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모든 것을 지금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는 소위 말하는 지금 그냥 어떤 그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반도체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자, 결국 이 낙수 효과는 정부가 부양책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어떤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 국민에게 뭐 나눠주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부가 계속 그 낙수 효과를 걷어들이는 뭐 이렇게 반도체 이 세금을
뭐 이렇게 푸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잖아. 이걸 지금 풀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도 이제 많이 살아났다. 자, 이렇게 지금 유상대 부총재가 요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성장률의 상향이라든지 소비 심리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소비 심리가 높아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온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오늘 유상대 부총재가 코멘트를 했는데 결국 2.2% 사실 2% 아래쪽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려고 했던 게 지금 뭐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2.2% 정도는 2% 초반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고성장에 지금 만약에 현대경제연구원처럼 2.7%면 이제는 뭐 고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에 또 고유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고유가에 자, 그 다음에 고환율에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결국 물가가 3%의 재진입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 유상대 부총재가 3%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전망들이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 3%의 재진입할 수밖에 없겠다. 어마어마한 지금 물가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유상대 부총재가 이렇게 클로징을 한 거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내고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결국은 피벗, 통화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오늘 결국은 선언을 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한국은행의 이 더더구나 이제 금통위원 중에서도 부총재면 그렇죠. 부총재가 첫 그것도 금리 인상 공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공개 선언을 금리 인상이라는 정확한 지금 뭐 워딩을 통해서 결국은 공개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금리 피벗은 그냥 뭐 결정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결국 하는 총재가 바뀐 상황밖에 없잖아요. 뭐 사실 뭐 5월 지금 FOMC도 금통위도 지금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점도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나 그것도 지금 뭐 유상대 부총재가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창용 총재가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보다는 지금 신현송 신임 총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부총재는 지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총재가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현송 지금 신임 총재가 물가와 성장 중에서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물가가 3% 재진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 뭐 총재가 바뀐 부담이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전임 총재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총재가 일단은 이렇게 먼저 그렇죠. 먼저 질러 놓는 거죠. 먼저 이렇게 질러 놓고 자, 총대를 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총재가 총대를 먼저 메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뭐 이제 하는 총재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좀 뭐 프로세스, 로드맵이 하는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의 로드맵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아예 콕 찍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28일 금통위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예정보다 보통 하반기 정도 생각했거든요. 하반기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번 금통위에서는 점도표상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뭐 통화 정책 이제 통방문이라고 하죠. 통화 정책 방향문에서
요 부분을 코멘트하고 갈 수도 있겠죠. 코멘트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아예 뭐 금리 인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시그널 정도 주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 뭐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증권가에서 나왔던 이 기준금리 올 안에 3% 도달한다라는 이 전망. 뭐 저도 여기에 뭐 같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건데, 결국은 한국은행의 빅스텝, 지금 2.5%인 기준금리를 3%까지 올해 안에 올리겠다라는 거죠. 방법은 0.25, 0.25 두 번 가는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물가 쇼크가 급격하게 닥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목표치가 3%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에 0.5% 빅스텝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조금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한국은행이 이제 그걸 뭐 계속 어떤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을 가져오는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당장 유상대 부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환율도 좀 잡혔고, 자, 이런데 오늘 국고채 금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발작 수준이 지금 났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4월 30일 날 국고채 금리 3년물이 3.5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발작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3년물이 3.6%를 넘었습니다. 3.615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2.5%하고 지금 스프레드가 1.115 정도가 납니다. 이 정도 스프레드는 사실 뭐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 정도보다도 지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고금리 지금 상황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유상대 부총재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지금 난리, 이거를 사실 다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 지금 반응이 올 거다, 파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한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는 3.6%, 3년물이 지금 이제 3.615가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년물, 지금 고정금리죠. 이거 변동이라면 이제 고정금리면 5년물 같은 경우에는 3.795예요. 795. 야, 이거 3.8%, 이거 상상도 지금 못했던, 야, 정말 시장금리가 오늘 정말 미쳤습니다. 완전 발작 수준이죠. 결국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은행채 금리의 상승을 뭐 당연히 가져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주담대 금리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엄청난 쇼크가 터졌습니다. 자, 2년물이 지금 3.521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무조건 이건 그래도 3% 아래쪽에서 뭐 한 2.5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될 지금 2년물 맞아. 물론 3년물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아무리 높아도 한 3% 아래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4%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5년물 3.8, 지금 뭐 3년물 3.61, 2년물이 3.5. 지금 10년물은 제가 어제 이거 이러다 4%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오늘 3.928까지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장기물 같은 경우에도 3.928이면 이제는 국고채 금리 4%를 각오를 해야 될 정도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자, 지금 5년물도 이렇게 되면 거의 4%를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은행채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뭐 발작 수준입니다. 오늘 뭐 거의 발작 수준이고요. 자, 이게 오늘 터졌는데
오늘 이게 터져서 반영되지 않은 건데 벌써 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이 4월 24일 날, 그러니까 불과 그래봐야 한 열흘 전이죠. 오늘이 5월 4일이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5년물 기준했을 때 6.03이었어요. 상단이 6.03. 국민은행의 지금 변동하고 혼합이 6%를 넘어서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충격 받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국민은행이 6.03까지 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5월 4일 날, 보통 이제 국민은행 같으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이걸 바꾸는데,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도 6.19까지나 올라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3에서 6.19면 무려 0.16%를 지금 올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자, 이런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리딩뱅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지금 4월 24일하고 5월 4일 불과 열흘 사이에 0.16%를, 아니 뭐 변동, 아니 코픽스 금리 뭐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낮아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굳게 믿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6.19%까지, 혼합형도 마찬가지예요. 6.19%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오늘 5월 4일이면 이미 지난주에 결정을 해서 오늘 공표가 된 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뭐 지금 국고채 금리 난리 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채 금리 완전 발작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엄청난, 제가 볼 때는 한 6.3% 막 이렇게까지 갈지 않을까.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한 6.3%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상단이.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4월 24일 날 6.650이었어요. 5년물 기준했을 때 6.650이었어요. 그래서 6.7% 가까이 갔다 했는데, 이 6.650이 결국 오늘 5월 4일, 야, 6.755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담보대출도 6.755면 이제 6.8%. 자, 시중은행, 우리가 뭐 5대 뭐 지금 시중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6.755까지 가는 이 5년물 뭐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6.8% 지금 턱 밑까지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지금 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4월 24일 날 6.74였어요. 여기는 이미 4월 24일 날 6.7%를 이미 넘어서 있었죠. 뭐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자, 하단도 5.18까지 올라와 있고요. 상단이 무려 6.88, 고정금리. 5대 시중은행에 지금 고정금리 상단이 6.88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뭐 제 눈으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기진 않습니다. 물론 6.88이라는 숫자가, 이야,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유상대 부총재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피벗, 이걸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농협은행의 이 고정금리는 일단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7%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단 요렇게 일단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년 주기형 변동. 자, 이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24일이었죠. 4월 24일 날 6.77이었어요. 자, 이건 거의 6.8% 턱밑이었죠. 6.77까지 가 있는 게 이게 오늘 정말 완전 뒤집어졌죠. 6.91까지 가 있습니다. 6.91. 이게 실화예요. 이게 실화. 5대 지금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변동금리가
6.91%. 6.91%. 이렇기 때문에 제가 7% 전망이 물론 예측이라는 건 달라질 제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지만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6.91이잖아요. 6.91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 90% 이상 7%를 다음 주에는 뚫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일단 그렇고요. 그 중간에도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금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를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계속 좀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4월 24일 날 8.5%, 지금 6개월 지금 코픽스 기준이 8.5%고, 그 다음에 이제 5년물이죠. 5년물이 8.07%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8.5%에서 아무리 그래도 은행담보대출이 어떻게 8.5%에 더 올라가라고 했는데, 자, 6개월 변동금리도 오늘자 기준 했을 때 8.51까지 올라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주기형 지금 5년물 기준한 것들은 좀 다들 난리가 났어요. 8.22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8.07이었던 게 지금 8.22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5년물 기준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은행채 지금 5년물 지금 다들 난리 날 거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변동이든 고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금리 발작 증상이 결국은 시중은행이든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든 다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대출 총량 규제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자, 오늘도 농협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반공제라고 하죠. 수도권에 5천만 원씩 반공제, 이거 지금 이제 없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만큼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거의 한 7%라고 봐야 되겠죠. 6.91이면 참 헛웃음입니다. 6.91이면. 자, 6.91이면 거의 7%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해놓고도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반공제 이런 거 지금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출 총량 규제. 사실 국민은행도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국민은행도 작년에 넘었잖아요. 총량을 넘었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계속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아까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5%를 넘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10%를 각오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시중은행이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시중은행이 8%에서 9%.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 이게 이제는 그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자, 이거 엄청난 영끌들의 비명이, 사실 21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로 금리에서 주담대 금리가 2%였던 게 4%도 지금 더블 올랐다고 지금 난리인데, 6%면 3배가 오른 거고요. 지금 8%면 4배가 오른 거고요. 10%로 가면 무려 5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죠. 이거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 집 사는 분들도 이제는 이런 금리 상황이면 집 사기 어렵죠. 이거 대출을 해준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대출도 어렵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아까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계속 동결 스탠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켜온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바로 신용위험에 관한 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4대 금융의 1분기 회수를 포기했다. 회수 포기는 떼인 돈이에요. 이거 그냥. 아니 4대 금융이 얼마나 깐깐하게 대출을 어렵잖아요. 대출 문턱이 높잖아요. 자, 근데
대출을 그렇게 깐깐하게 해주고도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진짜 못 받는 돈이죠. 진짜 못 받는 돈. 회수 포기한 게, 자, 3조 원. 야, 역대 최대치를 찍어서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8천억이 넘습니다. 떼인 돈이 1분기에 떼인 돈이 8천억이 넘어서 무려 27%, 전년 대비해서 27%가 증가를 했고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도 5천억이 넘습니다. 30% 지금가 증가를 했고,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8,200억, 어마어마하죠.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KB, 하나, 우리금융 같은 이런 엄청난 지금 4대 금융들이 떼인 돈이 이렇게 뭐 지금 뭐 거의 조 단위 거의 뭐 가깝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뭐 3조 원이라는 좀 엄청난 지금 금액이 지금 떼인 돈이, 그만큼 지금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이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결국 은행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대출 갚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 나 모르겠어. 이제 더는 못 버텨. 자,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고금리의 지속은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다. 고금리의 지속은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 이것은 우리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죠. 지금 미연준도 지금 뭐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비명을 지르지만 사실 뭐 영끌하셨던 분들도 엄청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결국은 오늘 이제 결정이 됐고, 자, 아직까지는 체감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지금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 금리 인상 사이클로 피벗을 한다라는 코멘트 한마디만 나와도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고요. 더더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했다, 아니면은 한 방에 그냥 은행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뭐 물가가 만약에 쇼크 상태까지 간다 그러면 한 방에 피벗을 했다, 엄청난 일들이 터질 걸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또 뭐 이렇게 후속도 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시고,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와,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매를 정말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신 거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또 가끔 또 고가 제품을 구매하실 일 있을 때도 참 도움이 되라고 또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신 거 볼 때마다 뭐 작은 것 하나든 아니면 또 가끔 고가 제품이든 뭐 일부러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제가 확인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뭐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